오늘은 신규 법인으로 대출 받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너무너무 감격스럽게 낙찰! 막 이러면서 브이로그를 찍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그 집에 입성하는 그 순간까지의 모든 과정을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낙찰을 받고 지금 잔금 처리기 전에 사실 여기가 공매도 동시에 진행되는 집이거든요. 아, 네네네. 그런데 경매 낙찰이 이미 끝났는데 그리고 최고가 매수인이 있는데도 공매를 취소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는 건 뭐죠? 우리가 경매와 공매는 완전히 틀리죠. 경매는 민사집행법으로 해가지고 법원에서 하는 것이고, 공매는 국세징수법으로 해가지고 세금 관계 때문에 하는 건데, 당연히 틀리죠. 다만, 어느 다른 기관에서 진행은 맞습니다. 선생님이 대금 납부하기 전까지는 이 물건이 진행은 맞습니다. 낙찰을 1등을 했다 해서 그만두는 게 아니고 대금을 내야만이, 대금을 납부해야만이 이게 수독이 되는 거거든요. 네. 자, 공매가 만약에 진행해가지고 공매가 누가 낙찰을 받았다. 네. 선생님보다 먼저 공매가 대금을 납부하셨다면 거기가 우선입니다. 그런 게 어딨어요? 아니 나는 법원에서 인정한 최고가 매수인인데 예. 너무 근데 황당한데요? 아닙니다. 법 기간이 틀리기 때문에 경매는 법원에서 진행하고 공매는 세금 때문에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세금으로서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데 양쪽 다 진행하는 겁니다. 진행하다가 누가 먼저 돈을 먼저 내는 사람의 차이가 납니다. P2P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받더니 P2P도 괜찮으세요? 라고 하던데 요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또 실제 또 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그 P2P를 마음대로 해주는 게 아니고 그 상품이 좋은 것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유 아나운서께서 사신 물건이 아마 좋은 물건 같아요. 거기서 하는 거 보니까 아무나 안 합니다. 아 그래요? 네. P2P도? 네. 그렇군요. 네네. 그럼 감사하게 여겨지네요. 그게 네. 이 심사를 통과했다는 것 자체만 되게 감사히 여겨. 물건이 좋다는 거지요. 예. 그래. 그 집에 지금 가보면 안 되죠. 나름대로 뭐 관리실 같은 데는 먼저 한번 찾아가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뭐 그분들하고 좀 친하게 지낼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 집을 아직 대금은 안 냈는데 낙찰 받았다는 사람으로서 가가지고 혹시나 이게 사시는 분들이 뭐 조금 어디고 자주 들어오신 분인지 뭐 이분들 뭐 어디고 조금 어디고 언제쯤 오면 만날 수 있는 건지 이런 식으로 조금 관리소하고 좀 친하게 지나 보면은 뭐 관리소에서도 나중에 뭐 이분들이 그냥 이사 가고 없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도 해줄 수도 있고 뭐 짐은 조금밖에 없는 것 같더라. 네, 뭐 이런 이야기도 해줄 수 있고. 관리비를 다 냈는지 모르겠네요. 그 집은 또 그 관리비 문제가 또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럴 때는 또 관리비는 뭐 대금 납부 전까지는 그분들이 내는 거니까 뭐 선생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그거 당연한 기본이니까 그냥 당연하게 이야기하셔야죠. 당연하게. 보통 요즘에는 보니까 관리비 소송이 좀 많아요. 왜냐 하도 이제 이 낙찰 되시는 분들이 많이 알아요. 알아가지고 그거는 제가 나는 게 아닙니다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그분들이 관리소라든지 이분들이 평소에 그 관리비를 안 냈을 때는 관리비 소송을 많이 해요. 이번에 지급 명령 신청을 하세요. 이렇게. 그분들은 지금은 안 되고 관리소에서는 그 사람을 상대로 평소에 관리비가 조금 미납됐다면 즉시 신청도 하고 관리비 이렇게 소송도 하고 그러지요. 관리비 소송을 하십시오. 제가 갔을 때 너무 깜짝 놀랐던 게 법정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물건이 몇 개 있었어요. 10명이 몰린 물건도 있었어요. 이번에 갔을 때도. 네. 그거는 1억 3천짜리 빌라였어요. 네네, 그렇게 소액이죠. 네. 그래서 정말 치열하게 이렇게 붙더라고요. 그럼 보면은 경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정말 높은데 대출 규제 때문에 사실상 지금 약간 억누르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좀 풀리면 좋을 텐데 그럴 리는 없겠죠? 그것은 뭐 누구 당분간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조금 뭐 나름대로 그러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그 지분 경매 그런 지분 경매라든지 소액 투자, 소액 경매 이런 것이 많이 이렇게 활성화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예전에는 경락 대출이 굉장히 많이 됐었잖아요. 아, 옛날에는 거의 뭐 다 해줬지요. 라떼는 말이야 이런 그 시절. 네, 맞습니다. 80%까지만 거의 이상이었지요, 어느 때는. 제가 첫 전화를 했을 때 너무 떨렸어요. 일단 저는 은행을 통하지 않고 이렇게 대출 설계사를 통해서 전화를 해본 적도 처음이어서 굉장히 굽신거렸거든요. 제가 대출을 받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했더니 그쪽에서도 뭐 사건 번호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리고 금액이 얼마 필요한지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조금 굽신거리거나 약간 의뢰 자세로 이렇게 숙여 들어가는 게 맞나요?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 방금 전화를 했을 때도 그쪽에서도 네, 안 됩니다 하고 탁 끊잖아요. 그죠? 맞아. 마찬가지 자기도 필요 없는 경우에는 나름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끝나고 저 역시 마찬가지 해주려면 해주고 말려면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도 전화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해주고 싶으면은 전화를 끊어도 다시 전화 와요. 하시라고. 아까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능력이 안 되니까 탁 하잖아요. 참 이 대출이 관건은 관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입찰법정에서 경쟁률도 조금 전보다는 좀 작아지고 그래서 뭐 현금 확보가 최고다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 강의도 나가시잖아요. 네. 보시면은 예전이랑 다른 요즘 세대들의 특징이 있나요? 그거는 제가 너무 많이 느낍니다. 입찰법정에서 그 나름대로 몇십 년을 그 근무를 했던 저로서는 옛날에는 그냥 5, 60대 분이 정년 퇴임하고 난 뒤에 그냥 그 새로운 설계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경매 물건을 사가지고 그냥 월세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법정에 가보시면은 20대, 30대 사람들이 다 와 있어요. 그분들의 마인드가 완전히 틀립니다. 저 젊은 사람을 상대로 50대 후반에서 입찰 가격을 조정을 하려니까 50대가 힘들지요. 무슨 말씀이지? 그러니까 20, 30대는 공격적으로 입찰 가격을 써낸다는 말씀. 자기 나름대로의 그 가치관이 딱 있어가지고 입찰 가격이 있고 자기가 이 건물을 매입해가지고 어떤 용도로 돌리고 어떤 식으로 사업하겠다는 그 그림을 딱 그리고 시작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가 확신이 그 입지 분석을 해가지고 확신이 들었다면은 가격이 좀 가감하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떨어지면은 이익이 하나도 없으니까. 맞아. 근데 5, 60대는 그야말로 딱 한 가지거든요. 작게 들어가서 낙찰 받아서 그냥 월세 받겠다. 어떻게 보면 시대 흐름이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그 생각과 가치관이 요즘 대단합니다. 법원 안에 있는 은행에서 수편전을 끊으면 안 되는지. 저는 안 되는 게 보다는 되도록이면 뭐 두 개로 나눠서 끊는 게 좋지 않을까. 아마 이런 식으로. 뭐 1억짜리랑 1,000만 원짜리랑 9천만 원짜리, 900만 원짜리 이렇게요. 안 되면 그냥 차라리 그냥 막 2천만 원으로 끊어가지고 뭐 천을 두 개를 하든지 그냥 2천을 끊어가지고 나머지는 환불이 되니까 바로 그날 오후에 환불이 됩니다. 네. 뭐 떨어지면 바로 받고 1등이 되면은 나머지 차액은 그날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니까. 맞습니다. 경매를 배울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일단 어떤 물건이든 넣어봐라 이런 모의 입찰이라도 해봐라 이런 주의신가요? 아니면 이론을 빠삭하게 기초를 다져라 이런 건가요? 경매에 대한 이론은 저는 그렇게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무슨 뭐 박사, 석사 딸라고 하는 이론 공부는 아니고 다만 앉아 경매 법정에 가가지고 경매의 흐름을 먼저 보고 경매가 좋다 나쁘다는 장점과 단점을 알아야 되고 왜 사람들은 경매를 살까 그리고 이 물건을 샀을 때 나는 어떤 식으로 이 물건을 내가 산 이유를 자기가 알아야 돼요.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우리 조카 주지 뭐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내가 이 물건을 샀을 때는 어떻게 내가 월세를 받는다. 안 그러면 이 물건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그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어떤 용도로 한다. 어떤 목적으로 이거를 그렇죠. 낙찰해야 되는지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확실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요새 땅을 보러 다니는 땅 경매가 그렇게
유행이라고 하던데요. 규제가 없기 때문에 땅 살 때 일반 매매는 토지 거래 허가제가 있어가지고 특정 지역에서는 일반인들이 못 사게 돼 네. 있잖아요. 그런데 이 경매는 그런 규제가 없지요, 오히려. 지금 저희 채널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엔 진짜로 경매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궁금하신 점들 댓글 달아주시면요. 저희 천푼 선생님이 직접 그 밑에 댓글 달아주시기도 하고요. 저희가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그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안녕.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대출 관련해서 상담하려고 전화드렸는데요. 네네. 저희 신규 법인이고요. 신규 법인이요? 네. 네네. 네. 그리고 서울에 15억 초과 빌라인데요. 서울 15억 초가요? 네. 네. 저희는 취급 어렵습니다. 네, 사모님. 네, 알겠습니다. 네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출 상담하려고 전화드렸는데요. 네. 신규 법인이고 서울에 15억 초과 아파트인데요. 빌라요. 취급 안 됩니다. 15억 이상은. 네, 알겠습니다. 예. 띠로리. 대출이 진짜 문제네요, 선생님. 저 지금 장기 팔아야 돼. Sta la sta la sta la pumpa, sta la pumpa pum